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혼이라는 게 남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파혼을 하게 되니 정말 어이도 없고 화도 납니다. 그래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다 싶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저보고 왜 이렇게 꼬였냐며 저한테 결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성격 못 고치면 평생 가도 절대 결혼 못 한다면서 악담을 퍼붓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옛날부터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왔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 그만이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됨됨이라며 지금처럼만 저를 아껴달라고 얘기하셨죠. 남자친구는 지방 출신이라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보통이 아니셨어요. 저보고 하늘 같은 남편을 잘 받들어 모시고 성심성의껏 내조해서 남편이 훌륭한 가정을 일구는데 이바지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막둥이이기도 했고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어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 다들 며느리가 자기 아들 떠받들길 원하시니까요. 대답만 열심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다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남자친구네 집은 달랐어요. 일가 친척들이 시골에 있으니 교통편이 편하게 식장은 강남에 잡으라고 하셨고 예식 날짜도 본인들이 받아왔다며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이렇게까지 키워내느라 고생했다며 예단은 최소 5천 이상은 받으셔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게 저희 집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정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솔직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와 얘기한 걸로는 저희 둘 출퇴근 편한 위치에 신혼집을 어때? 저희 부모님이 보태서 사주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그건 니네 집이지 않냐고 그게 자기가 예단받아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더군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가 예물예단 생략하는 걸로 알고 집 구할 때 돈을 더 보태줄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예단을 받으셔야겠으면 집은 반반하고 예물 예단을 교환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액세서리 평소에 하고 다니는 꼴을 못 봤는데 무슨 예물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말 좀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가로채서 제대로 말도 못하게 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조금 큰 소리를 내며 어머님께 그만하시라고 했죠. 일부러 미리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예단도 안 하기로 했고 예물도 생략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냐면 안색을 표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본인이 무리한 요구했냐며 딸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단을 받아야 자기가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체면이 좀 서지 않냐며 예물은 받아야겠다고 하셨어요. 계속되는 어머님의 고집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결국 가만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예단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알았다고 하시네요. 그날 저녁 아버지랑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그 집으로 시집 가야겠냐고요. 아버지께는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둘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결혼식장은 강남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골랐어요. 예비시댁 쪽에는 대절버스를 한 대 보내기로 했고요.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예약을 마쳤고 신혼여행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설레면서도 신나더라고요. 한 번은 외할머니가 직접 들기름을 짜서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아껴 먹는 거지만 엄마가 좋은 건 나눠야 한다면서 남자친구네 집에도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상표도 없고 출처도 없는데 괜찮은 거냐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직접 깨 털어서 방앗간에서 짜오신 거라 시판되는 거보다 향도 훨씬 진하고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봤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자기한테 재고 처리하면서 생색내려고 가져온 거 아니냐며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항상 뭘 가져다 드려도 남는 거 아니냐, 안 써서 가져온 거 아니냐며 호의를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저희 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덕에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항상 제가 무언가를 드리면 가격부터 확인하시고 브랜드부터 확인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그러지 좀 말라고 쪽팔린다고 화를 내어도 그게 하루 이틀에 고쳐질 버릇은 아니었죠. 예단은 1,000만 원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긴 하셨지만 예단보다는 저희 집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도 했고 집에 대한 비용도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이상 하는 건 좀 과하다 싶었어요. 예물은 그냥 저희 둘 반지만 종로에서 맞추기로 하고 끝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력으로 지금의 사업체를 일궈내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땐 과감하게 하시지만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는 절대 허투루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 또한 올바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요. 어머님께서는 왜 예물하러 종로까지 가서 니들 반지만 했냐며 간 김에 자기 것도 사왔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본인 반지 사이즈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예단 챙겨서 인사드리러 남자친구네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예단비를 보고 겨우 1,000만 원이 뭐냐고 하시더군요. 1,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도 아닌데 왜 저러시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좋은 집에서 시작하라고 많이 보태주셨는데 거기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드님도 같이 살지 않냐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000만 원 이상 책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있는 놈들이 더 한다며 대놓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까짓 거 몇 장 더 넣는다고 집구석 주저앉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 참 짜친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부모님 욕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삼겹살이나 구울깔 괜히 소고기 사왔다며 툴툴거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민망했는지 저보고 앉아있으라고 하고 상을 차리러 갔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어디 남자가 주방을 들어오냐며 저한테 주방으로 오라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실전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해보라면서요. 물론 할 수야 있죠. 그런데 명령조로 찍어 누르듯이 얘기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돈을 1,000만 원이나 생으로 예단이라며 뜯어가 놓고는 그것도 적다고 저러시니 앞으로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가족분들도 계시니까 참고 식사했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하는 것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설거지가 요령이 있으면 편하고 빠르게 하겠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설거지잖아요. 굳이 옆에 서서는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힘줘서 닦아라,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헹구라면서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해본 적 없냐며 있는 집이라 곱게 커서 기본적인 것도 할 줄 모른다며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에는 식기세척기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돈 있다고 별 쓸데없는 걸 다 샀다며 물 틀고 퐁퐁 붙여서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걸 못해서 그렇게 돈을 쓰냐고 또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맞벌이니까 퇴근하고 와서 조금이라도 집안일 줄이고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자친구랑 상의해서 계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은 자기 닮아서 부지런하다며 제가 혼자 편하려고 아들 꼬신 거 아니냐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더 이상 힘 빼기 싫어서 그냥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랑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니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요지인 즉슨 저희들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를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어차피 저희가 맞벌이이고 저희 둘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아야 노후에 편하게 쓰는 거 아니겠냐며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굽히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도 샀는데 무슨 돈을 모으냐며 저희도 그때 되면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게 당연하거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하니 생활비를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절반은 시댁이고 절반은 친정에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생활하냐 물어보니 여자가 시집 오면 시댁만 챙기는 거라며 그리고 저희 친정은 돈도 많은데 무슨 생활비냐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파혼각오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쓰신 돈이 얼만데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왜 우리 부모님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되냐며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각자 부모님은 각자 모시자고 얘기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말대꾸를 하냐며 결혼만 아직 안 한 거지 시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고 제 싸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시어머니냐며 피 빨아먹을 거면 당신 아들이나 빨아먹으라고 난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 나와서 자기 엄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길래 안 볼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고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니까 대답도 못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미안하다며 매달리더군요. 연락도 미친 듯이 오는데 한번 정 떨어지니까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솔직히 그러길 바라셨다더군요. 안 봐도 제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다면서요. 괜히 쓸데없이 청첩장만 일찍 돌려가지고 일일이 연락해서 파혼했다고 알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계약했던 신혼집은 그대로 전세 놓았어요. 신혼집 구한다고 남자친구가 넣은 돈은 예단비 빼고 돌려줬고요.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계약했던 가전들은 파혼한 김에 본가로 받아서 가전 싹 갈아드렸어요. 나름 사회생활 좀 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나중에 아버지가 골라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까 봐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